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어제하고 오늘 우리 문화예술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 강수연,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떠났고요. 오늘은 이 시인 김지아 씨,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두 분이죠.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 분의 별세와 관련된 뉴스 간략하게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지아 시인은요, 우선 연세가 81세예요. 그동안 뭐 작품 워낙 유명한 게 많은데, 타는 목마름으로 또 오적, 이러한 시사성 있는 그런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지아 씨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저항 시인이죠. 유신 때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보법 위반, 옥살이도 하고 민청항령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가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작품 뭐 어마어마하죠. 상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 김지아 시인의 이 양력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분은요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요. 63년도 목포문학의 저녁 이야기라는 시를 발표한 후에 69년도에 시인지에다가 황토길 그리고 비 이런 이 시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등단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동안요,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타계를 했고, 지금 원주 기독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영안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돌아가시 전에는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김세희 씨인데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내외가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119를 불렀는데요. 결국은 별세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강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93년도에 받았어요. 자, 그리고 70년도 12월에 첫 시집 황토를 출간했고, 74년도에 민청항령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돼가지고 80년도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 저항 시 그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작품이 바로 오적입니다. 오적. 그리고 이제 구명운동으로 또 그 당시 또 풀려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유신이 끝날 때까지 6년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대표적인 저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 에린, 황토, 대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2018년도 시집 흰 그늘, 산문집 우주생명학을 마지막으로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셨는데 75년대에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의 로터스 특별상을 받았고요. 1981년도에는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 그 다음에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제14회 정지용 문학상, 제10회 대산 문학상, 17회 만해 문학상, 2003년도에는 제11회 공초 문학상, 2005년도에는요 제10회 시와 시학상 작품상, 2006년도에는 제10회 만해 대상, 2011년도에는 제2회 민세상 이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하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한 어마어마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시죠. 자, 그래서 정말 거장 시인으로서 이런 그런 이 아픔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이분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이 강수연 배우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이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5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5일날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가지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7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오후 3시에 눈을 감았는데요.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위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뇌출혈로 이제 떠났는데, 뇌출혈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뇌졸중의 한 종류고요. 하여튼 이건 빨리 가야만이 살아나는 그런 아주 생명 위협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뇌출혈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종양, 뇌동맥류, 약물 이런 경우가 많고 젊은 층에서는요. 뇌동맥류, 혈관 기형, 종양 이런 원인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 홍해걸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설명한 내용이 이 도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이 홍해걸 유명한 뭐 의사하고 또 유튜버 활동을 많이 하는 사실 의사로서의 정치평론가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쭉 말씀을 드리면 강수현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주머니처럼 붉어져 나오면서 얇은 막이 생기는데 이게 터지는 경우고 중년 이후부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강수현 씨도 쓰러지기 전에 굉장히 심한 두통을 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행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뇌출혈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흔히 있지만 이거는 이제 중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출혈이고 그리고 뇌동맥류로 인한 출혈은요. 선행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출혈인데 왜 심정지가 왔느냐 이런 궁금증에 관해서는요. 뇌출혈이 심하게 생기면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공간에 있고 이 공간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혈액이 나오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간이 눌리면서 망가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사라서 아주 전문적인 설명이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뭐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뇌간은 심장과 맥박을 떼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눌리면서 뇌간이 가장 먼저 눌리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뇌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식물인간과는 많이 다르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과 혈액을 돌린다 해도 대개 며칠 못 가고 숨지게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수현 씨의 이 사망은 동맥류 파열이 생겼고 피가 나오고 뇌 부종과 압력이 올라가고 뇌간이 밀려 나오면서 눌리고 파괴되고 심장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망가지면서 맥박이나 호흡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게 홍해걸 씨가 보는 이유입니다. 강수현 씨가 이 병원에 늦게 간 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당일에 강수현 씨가 두통을 많이 호소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빨리 가보자고 했는데 조금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좋지 않았다. 뇌동맥류가 갑자기 터질 때도 있지만 초기에는 서서히 소량씩 피가 새는데 이걸 선행출혈이라고 하고 이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수술로 출혈 부위를 막아가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자 늦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금방 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됐다라고 홍해걸 씨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진단을. 그러면서 이 홍해걸 씨가 권유하는 게요. 50세가 넘었을 경우는 뇌혈관 검사 MRI를 꼭 받아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뇌혈관 검사, 저도 이제 받아야 되겠어요. 한번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으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돈이 들지만 MRA를 추가로 한 번쯤은 받아봐라. 그래야 중풍 여부도 알 수 있고 또 이 뇌혈관 동맥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꼭 뇌혈관 검사 MRA를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두통이 아니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두통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라. 이렇게 아주 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50세 이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MRA, 뇌혈관 동맥류, 뇌혈관 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출마 선언문을 보고 윤희숙 의원이 한마디 논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선 국민의힘에서는요, 저격병을 전략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윤희숙 의원이 이 저격병으로서는 뭐 거의 1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출마 선언문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먼저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출마문 이거 보고 지금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피의자의 도주 계획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 출마 선언을 보고 난 느낌이라고 하면서 일부 이 발언문을 말하자면 소환하면서 공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요, 어떤 내용이냐,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을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 뭐라고 윤희숙 전 의원이 비판하고 있냐면요,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협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재명 고문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요,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법과 의혹, 피의자, 국고 손실죄, 공범 딱 되어 있잖아요. 이 대목은 제가 이미 논평해 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후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도주를 위해서라면 대놓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대선 패배에 본인의 인생 이력, 범죄 의혹이 기여한 게 적지 않은데 반성과 성찰은커녕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에 한국 정치를 얼마나 더 망치려나 싶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대가 누구냐, 대선 패배의 주역이자 이미 압수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출마할 때와 장소가 지금 개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국민을 이겨 먹어서 뭘 얻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욕보이는 정치인아니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를 본 것 같다, 이런 총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주 이거는 뭐 이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건데, 개항을 이재명의 맞수로요, 배우 김부선, 윤희숙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관련 기사를 보면요, 우선요, 보궐선거 후보로 윤희숙, 김부선, 윤영선, 이 윤형선은요, 개항을 당협위원장입니다. 고민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이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세 사람이 후보군인데, 윤희숙은 불러주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고,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김부선을 해야 한다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원래 뛰고 있는 분도 있어서 오는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결정을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윤영선 위원장은요, 국민의힘에 이미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 3명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향신문의 또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보훈처장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유력하 검토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훈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이었는데 MB에서 차관급,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요,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 왔어요. 그래서 비례대표인 이영 의원이 중기장관 후로 지명된 상태고, 관례대로 윤 의원과 이영이 물러날 경우에 비례대표 순번은 노용호 미래한국당 담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총괄국장, 최영희 대한미용사 중앙회 회장. 그런데 또 여기 또 하나 누가 빠졌냐, 조태용, 아직 발령은 안 났지만은 조태용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만약에 주미대사를 하면 이 자리도 또 비례대표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세 자리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발탁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모든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